은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정년 60세라는 공식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회사마다 정년이 다르고 퇴직 시점도 개인의 건강, 회사 사정, 업계 동향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온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형태처럼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다 보면 과연 내가 언제 퇴직하게 될지 은퇴 후에는 뭘 하면서 살까? 같은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퇴 시점과 거의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게 바로 연금 문제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는 계속 바뀌어 왔고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어서 만 60세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찍 은퇴하고 싶다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건 법적 제도적 현실보다 조금 앞선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가정을 두냐면 실제로 만 55세 전후가 되면 몸과 마음이 슬슬 은퇴를 의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금 상환 혹은 부모님 부양 같은 굵직한 지출이 한창이거나 곧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돈이 들어갈 곳도 많지만 어느덧 본인 건강도 챙겨야 하고 일을 오래 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도 계시죠. 따라서 국민연금을 55세에 받을 수만 있다면이라는 가정은 현실의 제도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도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는 꽤나 유의미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로 퇴직하거나 혹은 다른 형태의 소득 활동을 하기 전부터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게 더 이득일까? 를 고민해야 하거든요. 막연히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겠지 또는 일찍 받으면 손해 아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와 생활 패턴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상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2- 일찍 받는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선택지 확장. 아무리 경제활동을 계속하더라도 퇴직이나 창업 혹은 여유로운 세컨드 라이프를 고민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면 일단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55세부터 연금이 들어오니 일을 좀 덜 해도 괜찮겠지.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야말로 더 나은 인생 이막을 설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은퇴 후에 불확실성 즉 돈이 없으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같은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연금이 하게 되는 것이죠. 2- 건강할 때 누리는 것의 가치.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생활 패턴도 달라져요. 체력이 떨어지니 해외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65세쯤이면 시간도 많을 텐데 그때 가서 놀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65세가 돼보면 무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조금 더 건강한 상태일 때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일찍 받으면 매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내 인생을 현재의 활력과 맞바꾸는 선택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덜 받더라도 건강할 때 더 누려야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이죠. 2- 나만의 재무 설계와 라이프 스타일을 결합하기 쉬움. 사람마다 재무 설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은 55세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살려 엔잡러 생활을 꾸려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가족과 여행을 자주 다니며 일종의 세컨드 라이프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때 55세부터 연금이라는 안정적 흐름이 잡힌다면 내 재무 계획이 한결 명료해져요.
매달 최소 생활비는 이 정도 들어오니 자영업으로 큰 수익을 못 내더라도 괜찮겠다. 큰 돈이 아니라도 연금이 들어오니 모아둔 목돈으로 여행을 다녀도 심적 부담이 덜하겠네. 이처럼 연금 수령 시점이 빨라지면 인생 이막에서의 도전과 즐김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인생은 뭐가 달라질까? 3가지 사례로 살펴보기. 그럼 구체적으로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 라는 궁금증을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봅시다. 물론 여기서 다루는 3가지 사례는 가상의 인물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려고 했어요. 3-1 어씨의 사례 우연히 찾아온 퇴직, 다행히 연금이 버팀목이 되다. 어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다녔습니다.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회사 구조 조정이 갑작스레 진행되면서 54세에 희망퇴직을 해야 했어요. 원래 계획은 60세까지 무난히 다니고 정년 이후에도 12년 정도 재계약을 하면서 버틸 생각이었죠.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씨는 당장 매달 들어올 돈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운이 좋게도 어씨가 전에 가입했던 개인형 IRP 개인 퇴직연금화 퇴직금이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이 됐어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60세까지 56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조기 수령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조기 수령은 일반 수령액보다 줄어드는 페널티가 있지만 어씨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마침 55세만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이라면 별도의 알바나 프리랜서 일을 조금 덜 해도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을 거예요. 어씨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업을 하거나 재취업에 도전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조기 수령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퇴직을 맞닥뜨릴 때 55세라는 시점에 연금이 나온다면 정말 큰 버팀목이 됩니다. 3-2 B씨의 사례 조금 덜 받아도 더 건강할 때 신나게 살자. B씨는 30년 넘게 중견기업에서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몸이 워낙 건강하고 활동적인 성격이라 55세가 넘어서면 세계 여행을 꿈꾸고 있었어요. 다만 회사 사정상 정년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게 되어 55세 무렵에 명예퇴직 형식으로 퇴사를 했죠. 문제는 아직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것.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꽤 큰 지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달 들어올 돈은 명예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써야 했는데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건 아닐까? B씨는 결국 여행 계획을 미뤘어요. 조금만 더 아끼다가 60세쯤 되면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나 해외를 다니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60세가 됐을 때 보니 그때는 본인 무릎 상태도 예전 같지 않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떨어져 여행이 버겁다고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55세부터 연금을 받았으면 덜 받더라도 내가 더 건강할 때 한창 놀고 즐기는 건데 말이야. B씨 사례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조금 빨리 받으면 월 수령액이 줄어들긴 해도 인생의 황금기를 놓치지 않는 게 더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3-3 CC의 사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기다. CC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고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대학도 경영학과를 갔고 중소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늘 예술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죠. 55세 전후로 접어든 어느 날 회사 일이 지겨워지고 점점 의욕도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대로 그냥 정년까지 버티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당장 회사를 그만두자니 들어올 소득이 없으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상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보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최소 생활비가 있으니 취미로만 그려왔던 그림을 본격적으로 해봐도 되겠다. 전시회를 열거나
누군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쉽게 회사를 그만두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일찍 나오는 덕분에 원래 하고 싶던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그건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4. 55세 연금 수령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주의사항.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제도적으로나 개인 연금 설계를 통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 재정적 삶의 질 측면에서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감액 문제.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보다 금액이 깎여서 들어옵니다. 즉, 나중에 더 나은 금액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재무 상황과 건강 상태, 가족 구성 등이 다르므로 얼마를 손해보고 얼만큼의 심리적 이득을 얻을 것인가 는 신중히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55세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수령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고 조기 노령연금을 해도 55세가 아니라 60세 또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부터 가능한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55세부터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의 55세는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 시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노후 자산과의 연계. 국민연금만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기는 어렵다는 것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적금펀드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55세 조기 수령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다른 자산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할지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건강이 곧 자산.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55세 무렵은 아직 활력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 몸을 혹사하면 60세 이후에 크게 후회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검진과 운동, 식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5.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시나리오가 던지는 메시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꼭 55세에 국민연금을 받아라가 아니라 내 은퇴 시점과 퇴직 후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이에 맞춰 재무 계획과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흔히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 제도 상 늦게 신청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일찍 받으면 감액이 되니 손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가정사정상 55세에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비가 바로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나는 건강도 자신 있고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65세까지는 버틸 수 있다. 최대한 연기연금을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재무 상황,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은퇴 시점을 먼저 그려보고 그 은퇴 시점에서 금전적,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6. 55세 연금 수령을 가정한 전략 설계 아이디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만 55세까지 회사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간단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55세부터 60세까지의 5년 공백 메우기. 이 기간 중에도 부수입 알바, 엔잡, 자영업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전혀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 조기 노령 연금 가능하다면 또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분할 수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국민연금 본격 수령. 만약 출생연도에 따라 60세 또는 6165세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생활비 중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이 담당하니 자산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거나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지죠. 건강과 시간을 최대로 활용. 55세부터 60세 사이 아직 체력이 충분할 때 삶을 풍요롭게 만들 취미나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산, 골프, 악기 연주, 미술 작업 등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시도함으로써 은퇴 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과 시나리오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일할 거고 언제부터 어떤 연금을 받을 거고 그 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7. 맺은 말 은퇴 준비, 미리미리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우리는 누구나 늙고 언젠가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빨리 찾아올 수도 늦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사정이든 건강 문제든 예기치 못한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왜 55세부터 받으면 좋을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상 나는 은퇴를 언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더 큰 고민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고 나중에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그려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찍 받으면 감액이 되더라도 지금의 나에게 더 절실하고 더 값지게 쓸 수 있겠구나. 늦게 받으면 금액은 많아지지만 그때 내가 체력이 있을지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해보고 가족들과도 논의해봐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평생 돈을 보장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그 혜택을 최대한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계획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하니까요. 은퇴 후 삶이라는 게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취미적 관계 유지가 모두 골고루 어우러져야 풍성해집니다. 55세에 연금을 받건 60세에 받건 혹은 65세에 받건 결국은 내가 언제부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은퇴 생활을 그려보고 나도 그냥 남들 따라가며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고민해 봐야겠다 하는 동기부여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는 제도가 주는 틀 안에서 개인의 선택과 준비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